개정전 교과에서는요, 망원경의 기본 성능에 대한 문제들이 반드시 출제가 되는 개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 후 교과, 개정 교과에서는 망원경의 기본 성능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그 위력을 상실하고 있네요. 하지만 언제 또다시 부활할지 모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교재 페이지 237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체 망원경 A와 B의 규격을 나타내고 있는 표가 나와 있는데요. 저반 렌즈가 두 개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초점 거리가 각각 10mm, 20mm네요. 성능을 비교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두 가지 성능을 먼저 얘기하고 있군요. 첫 번째 집광력. 집광력은 말 그대로요. 빛을 모으는 능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굴절 망원경이나 반사 망원경이나 어쨌든 구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굴절 망원경이면 대물 렌즈에 지름이 있을 테고요. 지름 요걸 갖다 구경이라고 하고 요걸 다이아미터 D로 쓰고 있어요. 또는 주경도, 반사 망원경도 주경에 요 구경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요 원의 면적이 있을 거예요. 자, 원의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그 넓어진 면적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하겠죠. 빛의 양이 증가하면은 밝게 보이는 거니까, 밝은 상을 관측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집광력이라는 것은요, 구경 D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왜냐? 원의 면적이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원의 면적이 반지름 레디우스의 제곱에 비례하고 있습니다만은 면적 역시 반지름이면 2분의 D잖아. 구경 D 2분의 D 2분의 D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던 구경의 제곱에 비례하던 같은 뜻이 되겠죠. 그래서 구경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광력은요, B가 A에 구경이 2배니까 2배가 아니라 제곱 비례니까 4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구경과 관련된 내용 성능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안 지워지네요. 구경과 관련된 성능이 바로 분해능이라는 건데 이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해능이 D분의 람다거든요. 자, D는 구경이라고 그랬어요. 구경이 크면 분해능이 작아지는 거네. 구경이 커지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분해능이 작아진다는 얘기네. 아니요. 분해능은요, 작을수록 고성능이에요. 작을수록 고성능이라는 것이 또 핵심이에요. 다른 성능은 클수록 고성능인데 분해능만큼은 작을수록 고성능이라는 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이 글자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안 보이죠? 여기 카메라 감독님께서 줌인해서 당겨서 글자 확대하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상태에서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주 멀리 있는 어떤 천체를 보고 있어요. 망원경으로. 자, 이 글씨를 봅시다. 글씨가 아주 작은 글씨인데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망원경이라고 칩시다. 대단히 성능이 좋은 망원경이겠죠. 굉장히 좁은 틈을 이게 손가락이 사이가 틈이 떴는지 붙었는지 손가락이 좀 붙어있는지 떨어졌는지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줌인해서 카메라로 당기기 전에는 모르겠지요. 하지만 이 작은 틈 하나 구분할 수 있는 작은 글씨 하나 읽어낼 수 있는 망원경이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성능이 좋은 망원경, 뛰어난 망원경이 되니까 자, 작은 글씨, 좁은 틈 분해능은요 작을수록 고성능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경이 크면 분해능은 작아지는 거니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구경이 분해능과 관련되어 있느냐? 지금 이 스튜디오가 밝아요. 하지만 스튜디오에 불을 한번 꺼봅시다. 꺼보고 이 전자칠판이 아니라 그냥 칠판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선생님이 아주 좁게 가느다란 선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빨간 분필로, 노란 분필로, 파란 분필로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조명이 어둡게 빛이 어두워지게 되면, 조도가 어두워지게 되면, 조도가 낮아지게 되면, 어두워지게 되면 이 선의 개수는 물론이거니와 무슨 색 분필로 글씨를 썼는지 알아보기 힘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조도가 높아졌어요. 밝기가 밝아졌어. 환해졌어. 그러면 선의 개수뿐만 아니라 선의 색깔도 알아채기 쉽겠죠. 그래서 구경이 커지게 되면 밝아지는데, 집광력 커지니까 밝아지는데 밝은 만큼 선명하게 사물을 구분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자, 이제 핵심 정리합니다. 구경이 크면
집광력이 커지니까 밝은 상이 나오는데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 선명한 상. 집광력이 커지니까 밝기도 하지만 분해능이 작아져서 선명한 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항상 이렇게 묶어두세요. 구경이 크면 밝고 선명한 상, 집광력이 크고 분해능이 작은 상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성능이 이제 배율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확대능이라고 그래요. 확대시킬 수 있는 능력. 자, 계산 방법은요. 접안 렌즈의 초점거리분의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로 구하게 되는데, 자, 이건 굴절 망원경의 경우잖아. 만약에 반사 망원경이면 어떻게 될까요? 반사 망원경이면 대물 렌즈가 없이 뭐가 있어? 주경이 있잖아. 주경의 초점거리. 주경의 초점거리. 그런데 반사 망원경이면 주경의 초점거리를 뭐로 나눈다? 이 부경의 초점거리. 부경의 초점거리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반사 망원경에도 분명히 접안 렌즈는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접안 렌즈의 초점거리가 들어간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세요. 즉, 굴절 망원경이든 반사 망원경이든 분모에는 똑같이 공이 접안 렌즈의 초점거리가 들어가더라. 단 분자만 대물 렌즈 아니면 주경으로 바뀌더라.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됐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배율을 비교해봅시다. 배율이 가장 높은 경우요. 이럴 경우에는 접안 렌즈의 초점거리분의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가 바로 배율을 계산하는 방식이니까 10분의 1200하면 120 빼죠. 이게 최대 배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낮은 경우는요. 계산해 보시게 되면 산수잖아, 산수. 접안 렌즈 초점거리를 20mm짜리로 갖다 놨을 때 20분의 1000이 되는 거니까 50배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최소 배열, 이게 최대 배열이 될 수 있다는 산수 문제 예시였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그림은 토성을 망원경으로 관측한 모습을 표는 토성 관측에 사용한 두 굴절 망원경 가와 나의 규격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가로 관측할 때 더 크게 보인다. 배율이 크다는 얘기네. 접안 렌즈 초점거리분의 대물 렌즈 초점거리니까 배율은 200배가 되겠고 나 망원경은 배율이 150배가 되겠군요. 가가 나보다 배율이 커요. 가로 관측할 때 더 크게 보이는 게 당연하겠죠. 니은 가로 관측할 때 더 밝게 보인다. 이거는 구경을 봐야 되겠네. 집광력의 문제니까. 나가 가의 구경의 2배니까 집광력은 4배가 되겠군요. 나로 관측할 때 밝게 보여야지. 틀렸어. 디귿 고리를 자세히 선명하게 분해능이 작은 거지. 자세히 관측하기에는 나가 가보다 더 좋다. 구경이 크면 밝고 선명한 상, 선명한 게 중요한 거니까 분해능에 관련된 얘기니까 누가 더 분해능이 좋아요? 나가 분해능이 좋은 거죠. 나가 가보다 더 좋다. 해서 디귿 맞는 얘기니까 정답 기역과 디귿을 골라주게 되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좀 더 나가서요. 아까 말씀드린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이 D분의 람다라고 그랬는데 구경은 이제 해결했고 이 람다가 파장이란 말이거든요. 파장이 길면 분해능이 커지는 거니까 나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분해능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전파 영역은요. 파장이 무지하게 길어요. 모든 복사 영역 중에서 전파가 가장 파장이 깁니다. 그럼 파장이 긴 전파는 망원경으로 보더라도 물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전파 망원경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 분해능이 크기 때문에 망원경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파 망원경은 구경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왜? 파장을 바꿀 수 있나? 파장을 길게 또는 짧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파란색을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얼굴 바꿀 수 있어요? 아, 그거 안 되는 거 요즘 수술하면 바꾸는구나. 어쨌든 원론적인 얘기. 신체 발부 수지 보면 바꾸면 안 돼. 그지? 생김새는 바꿀 수가 없어. 태생은 바꿀 수가 없다고. 파장은 변화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파장이 긴 전파는 분해능이 커지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해능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요. 구경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파 망원경의 접시는요. 무지하게 크잖아. 여러분들 휴대폰의 안테나는 아주 가늘고 짧아요. 그렇지? 근데 집에서 볼 수 있는 그 위성 안테나, 스카이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어때요? 접시 넓잖아.
천문대에 있는 전파망원경은요, 접시 면적 정말 상상을 불허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파망원경은 전파 영역을 관측하는 만큼 구경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까지, 부연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마지막 문제네요. 표는 광학망원경 A와 B의 규격 일부를, 그림은 이들 망원경의 배율과 집광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대물 렌즈의 구경은 B가 A의 10배이다. 자, 집광력이 B가 A의 100배니까 집광력은 구경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구경 비율은 A 대 B가 1대 10이 되겠군요. B가 A의 10배이다. 기억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니은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는 A와 B가 같다. A의 배율이 200배, B의 배율이 100배, B의 배율이 200배예요. A의 배율이 100배고 A가 100배기 위해서는 저반 렌즈 칩, 대물 렌즈 1000이니까 맞네. 그럼 100배가 맞네. 곱하기 100배고 여기가 곱하기 200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5분의 1000이 200이구나.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는 같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는 A와 B가 같다. 맞는 얘기고요. 디귿, 분해능은 B가 A보다 작아서 좋다. 분해능이 작다는 얘기는, 좋다는 얘기는, 분해능은 구경의 반비례니까. 구경이 누가 커요? 구경이. 집광력 보니까 B가 A보다 구경이 큰 거잖아. B가 A보다 작아서 좋다. 맞는 얘기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죄다 맞는 말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한 선물 보따리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지구과학 도우미이자 조력자로 남아있을 것을 희망하며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 박병철이었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